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을 때 스스로 이제 감동을 느끼고 그 독자들한테 전할 때 이제 저도 기쁨을 느끼는 거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농업 전문 기자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농업 전문기자가 중앙 일간지에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농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다. 다만 이제 우리가 농업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작물 재배 이런 쪽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작물을 재배하려면 씨앗도 있어야 되고 농자재도 있어야 되고 농기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밸류체인 전체를 저는 농업의 밸류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축산도 포함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가장 큰 거는 농업 그러면 우리가 작물 재배업만 생각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는 농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떤 하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업적으로 바라보는데 농업은 이게 산업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농업 전문기자를 선택한 이유는 농업은 엄청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잘 나가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다른 산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농업은 글쎄요, 지구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사라지지 않을 산업일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런 산업적인 시각으로 농업을 바라보면 농업이라는 것은 잠재력이 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자 정도는 우리 경제신문에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원을 했고 지금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계기를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지금 28년째 횟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일반 경제 기자로서 또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사실은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 지는 제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죠. 그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경제 기자를 하다가 농업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농업에 이제 흠뻑 빠졌고 그 뒤에 다시 경제 기자로 돌아서 일을 하다가 내가 나머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기자 생활 한번 현장 기자 그것도 농업 분야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저는 전문성을 조금씩 더 쌓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그 12년 전 10년도에 농업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그렇죠.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거예요? 네, 저희 회사가 매년 창간 기념일에 행사를 크게 하나 합니다. 행사의 제목은 국민보고대회고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매해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국정 어젠다를 발굴해서 제시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교육을 가지고 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 해 주제는 농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 말에 당시에는 정부종합청사가 과천에 있었거든요.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기획재정부를 출입할 때인데 내년도 3월에 국민보고대회의 주제는 농업인데 과천 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있었고 너가 한번 팀장이 돼서 그걸 준비해봐라 이런 이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처음에 굉장히 뜬금없다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는 농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맡기는 거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기자들 한 5명 정도를 모아서 한 3, 4개월 동안 회사 밖에 캠프를 차려서 농업에 대한 이제 깊숙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연구 방식은 뭐였냐면 저희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이나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거의 70여 분 가까운 분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고 그걸 한 2~3달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뭐고 농업의 가능성은 뭐고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잘 살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줄기가 형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2010년 3월에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목이 그 아그리젠토 코리아 첨단 농업 부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표였고요. 발표한 이후에는 책으로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도 재밌었지만 그걸 들었던 분들도 재밌었고 평가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농업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요. 그때 그 3, 4개월 프로젝트를 하면서 농업을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저한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내가 언젠가 저 농업을 가지고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년부터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농업 전문기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농업
농업도 결국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취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장을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무슨 사과 농장에 간다든가,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든 그 양돈 농장에 들어가서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항상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과 호흡하면서 현장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자만이 가진 특권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전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재미가 그런 데 가장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은 기사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기사 많죠. 많은데 기사 중에서 가장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는 사람 기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물 기사.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관심 끌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읽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인물 기사에 좀 애착이 좀 있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연세가 꽤 많이 드신 분들이 뒤늦게 농업의 어떤 가치, 가능성을 발견해서 농업에 뛰어들어서 어떤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낸 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몇 편은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코리아팜의 최훈 회장이라는 분이시고요. 그 흑표 침대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강무웅 회장님인데 이런 분들의 사례를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최훈 회장님은 원래 그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철제 휠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회장님이신데 근데 이 회장님이 그 공장의 텃밭에 농사를 취미로 지으셨던 거예요. 조금 재미가 붙으니까 비닐하우스도 짓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비닐하우스 농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농업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이 트롤리 컨베이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트롤리 컨베이어에 대형 화분을 매달아서 돌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작물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보통은 그 작물 사이를 찾아가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돌다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수확을 하면 되는 이런 식의 스마트팜을 직접 고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나이가 드셨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통해서 어떤 농업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걸 개발했다는 것은 대단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분에 대한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스마트팜에 관심을 좀 나타낸다든가 이런 거에서 또 보람을 느끼고요.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많이 느끼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을 때 스스로 이제 감동을 느끼고 그걸 독자들한테 전할 때 저도 기쁨을 느끼는 거고요. 강무웅 흑표침대 회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로 흑침대라는 시장을 새로 창출해낸 분이신데 이분 역시 고향인 경남 고성에서 좋은 액젓을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다라는 어떤 신점을 가지고 다른 데선 시도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멸치로 순수한 액젓을 만드는데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만드는 액젓의 어떤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낼 정도로 만들고 있어서 이미 뭐 김치를 잘 담그는 회사라든가 또 김치 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런 분들이 어떤 그 노익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어떤 그 혁신에 대한 기업가로서의 열정 이런 것들이 농업에서 발휘되는 것을 볼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기사를 쓸 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농업의 어떤 숨겨진 보석 같은 가치 그걸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좀 보면서 농업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옛날 레스토랑 산업이 아니라 미래형 산업이다라는 걸 좀 알고 나도 한번 커서 농업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쑥스러운 말이긴 한데 굉장히 기분 좋았던 순간이 몇 달 전에 있었는데요. 디질로그라는 팀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농업 AI 경진대회에 나가서 글로벌 3위라는 쾌거를 이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디질로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농업의 혁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최대근 지금 디질로그 부사장인데 만났더니 그분은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적인 농업대학인 와게닝겐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농업을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자기가 농업을 공부하러 와게닝겐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그리젠토 코리아 책자를 보고 읽고 나서 내가 농업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뒤늦게 저한테 만났을 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가져와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을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잘하면 제2, 제3의 최대근 부사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 희망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